일단 저는 이제 경기도 위상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수요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걸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경기도 도시를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면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장인데 이게 다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증가하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서울은 인구 증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방광역시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당분간 어쩔 수 없어. 왜? 다 증가하는데 혼자 안 증가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고 싶어도 증가할 수가 없는 게 땅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 증가할 만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증가하지 않아도 기회는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일자리 부분들도 일단은 그 수요랑 빈틈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확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싸워서 거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아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일정 단계 지난 것들, 심지어는 추진위까지 간 아파트 중에서도요 재건축 못할, 재개발 못할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안은 경기도죠. 경기도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 그냥 신규 사업이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어김없이 교통망이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거든요. 왜 만들어 줄까요? 그거 다 표잖아, 표. 이게 표예요, 이거. 다른 이유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선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그냥 선의를 기대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본성이 나쁘고 인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라는 성향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법에 써 있어요. 첫 문구가 정권을 차지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투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데서 유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얘기 나왔었잖아요. 왜 나왔어요? 5호선 연장을 해야 되는데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하게 되면 광역 교통망이 되거든요. 광역 교통망은 김포시가 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고 예산을 서울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김포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는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서울 편입되면은 9호선 연장이든 5호선 연장이든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서울시는 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여긴 돈이 많거든요. 강남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남아 돌아요. 그거 남는 돈 가지고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김포시 좀 더 받자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명분이 있는 게 각공기금 아니고요. 서울 편입된 김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건이 부합된 상태에서 새 아파트까지 가게 되면은 굳이 서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 팩트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곳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떻게 좀 퍼지고 있는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 증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 2022년도 이게 거의 10년, 그러니까 횟수로 10년 차일 텐데 전국은요 5,100만에서 5,100만, 그러니까 이거는 29만 명 증가한 건데 10년 동안 29만 명 증가했으면 증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이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던 시절의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내부적으로 어디가 더 성장하고 어디가 성장하면 어디는 축소가 돼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국은 이제 의미가 없고 17개 광역지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일단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아요. 원래 많았어. 근데 2013년도에는요 1200만 명이 있었고요. 서울은 그때 1000만 명이 넘었었어요. 별 차이가 안 났죠. 근데 20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서울은 940만입니다. 950만도 깨졌습니다.
아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요, 저는 900만도 깨질 거라고 봐요. 서울 1000만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서울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논리고요. 이제 800 몇만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근데 경기도는 1350만입니다. 무려 140만 명이 증가했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도랑 서울은 같은 수요권이니까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산술적으로 봐도 서울은 70만 명이 빠졌는데 경기도가 대충 해봐도 한 60 몇만이 증가한 거죠. 맞죠? 그러면 60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방에서.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60만이 줄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는 60만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오늘은 지방 얘기 안 하겠지만 줄고 있는 지방도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죠. 예, 거긴 좀 조심할 지역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 아무 데나 사도 시세가 올랐던 것처럼 경기도는 그래도 인구 증가 때문에 좀 망할 지역들이 좀 적다 정도로만 봐도 좀 안심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 말 나온 김에 다른 지역도 봅시다. 부산 20만 명 줄었어요. 그렇죠? 부산 20만 어디로 갈까요? 다 서울 와요. 서울 경기로 와요. 대부분. 경남이나 울산으로 가긴 하는데 서울 경기가 수도권으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5만. 경상남도는 인구가 덜 준 편이에요. 왜? 여기는 단단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편인데 다른 이제 시군까지 상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소한 걸로 막은 거고요. 인천 강영은 증가했네요. 예, 인천은 지금 300만입니다. 원래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적었던 건 아세요? 대구를 확 역전했어요. 근데 인천이 잘해서일까요?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경쟁력은요, 대구나 부산과 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지역은 주는데 인천은 왜 인구가 늘었느냐? 서울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도한테도 인구를 주고 인천한테도 인구를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드렸냐면은 인천 자체 수요보다는 서울서 수요를 받는 입지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뜰 지역이 제가 찍었던 곳은 서구였어요. 예, 서구였습니다. 제일 많이 뜰 지역이. 왜? 거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경기도가 또 주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줄고 있죠. 예, 그리고 대구 광역시도 줄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상북도 대구는 같이 경북권이야. 그쵸? 예, 여기는 좀 인구가 20만 이상 주는 거죠. 그쵸? 예, 여기서 이제 여기도 대부분 다 서울 쪽으로 와요. 그럼 이제 대구는 망한 겁니까?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혹시 저희 5대 광역시 특강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대구 유튜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거기 강의해 주셨던 우리 압둘라님이 강의 들으러 왔네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왔어. 돈 주고 그것도.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왔다고 제가 대구를 뭐 신성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대구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핵심적으로 몰려요. 거기 또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있고 핵심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으로 더 몰려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고요. 충청남도에서 인구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죠? 아산, 천안 이런 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전라남도 감소, 전라북도 감소. 예, 어저께 시루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준 게 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전주 위주로 해주셨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왜 줄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도 2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충청북도 증가했죠. 여기 예, 맞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청주예요, 청주. 예, 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는 그냥 똑같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요, 그냥 그게 다야.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강원도에다가 산업적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은 딱 한 군데예요. 원주. 원주 말고는 그냥 다 관광지.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강원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원래 그만큼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강원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제가 한번 나중에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원주 빼고. 예, 양양이에요, 양양. 예. 양양 인구가 2만인데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해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와서 쓰고 가. 1000만 명이 와서. 제일 대박 아니에요? 돈 쓰고 가는 사람들이 와주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런 특강도 해드릴 텐데 도지역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있는 입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동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해도 투자해도 되는 지역인 거 아세요 혹시? 월세 수익률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들이 있어. 그들은 거기서 거주하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거주하죠. 그러니까 투룸, 쓰리룸을 월세로 내놓는데 그냥 부르는 대로 월세를 내요. 왜? 자기 돈이 아니면 그렇게 되거든요. 회사에서 내주는 거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지역들은 그런 경쟁력 있는 외부에서 잠깐이라도 와서 살거나 돈 쓰러 오는 지역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전 그냥 8만 정도인데 대전은 요 8만이요.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은 세종시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야. 솔직히 저는 세종이 아직까지는 대전에서 분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은 생활권. 서구, 유성구, 세종시 그 세 개가 삼각편대인데 서로 인구를 주고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울산 있습니다. 울산 4만 5천 빠졌는데 이거 그대로 수도권으로 왔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는 증가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아마 60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10년치 증가한 건데 최근엔 줄고 있어요. 왜? 한 달 살기를 해봤더니 재미가 없어 이분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여기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양양처럼 신규 수입을 유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양이 살아남은 건 이유는 뭐냐면요. 양양에 원래 가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20대 젊은 친구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주도도 도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또 세종시는 어찌 보면은 보세요. 증감률을 따지게 되면은 2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대량으로 따지니까 이게 경기도가 많은 거지 기존에 있는 인구가 12만 명인데 38만 명이 됐잖아요. 예, 여기는 얼마큼 또 가죠? 확정된 게 55만 명이에요. 지금 정부 천사랑 들어오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2030년까지 다 차면은 다 찰 거예요. 55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주요 지역인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13년도랑 2022년도랑 한 10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봅시다. 수원이 구가 4개 있어요. 3.7%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디가 많이 증가했는지 봤더니 권성구하고 영통구입니다.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그만큼 인구 증가했고요. 권성구도 나름 택지 개발 지구가 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제 그 서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가 들어간 것들은 증가했고 팔달구란 장안구는 원래 구도심이에요. 구도심들은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냥 새 아파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보더라도 권성구, 팔달구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안구나 팔달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성구랑 영통구는 인구가 증가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신도시가 생겼다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이 국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구가 3개가 있는데 성남시는 인구가 감소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남 잘 나가는 지역 아니었나요? 넘버 2인데.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는 수정구는 똑같고 중원구랑 분당구는 좀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택지 없어요. 성남시도 택지가 없다고요. 거기 우리가 그 유명한 대장지구나 이런 거 어떻게 됐나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정비 사업하면 인구가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신도시 사업만 했으면 인구가 증가했을 텐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정비 사업을 했어요. 특히 뭘 많이 했죠? 재개발을 했어요. 재건축이면 인구가 좀 덜 줄었을 텐데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이거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인구가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단독주택은 다가구로 생각해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있죠. 9가구가 같이 사는 거. 그거를 재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9가구의 재개발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 몇 개 줘요? 하나.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는 만큼 줄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논리는 아닌데 이렇게 머리에 박아두면은 재개발을 하면은 인구가 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은 성남은 꽉 찼구나. 꽉 차면 좋아요, 나빠요? 예,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으려면은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져야 돼. 서울처럼. 서울은 일자리 걱정하지 않죠. 여기는 택지가 없어도 일자리 때문에 계속 인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남 똑같아. 여기도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디? 그냥 판교 하나로 끝났어요. 거기는 그냥. 지금 판교 테크노볼리 1, 7만 5천 명. 그다음에 2랑 3이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근데 2와 3은 분양이 다 끝났어. 용지 분양이랑 일자리가 들어올 게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마 수요는 증가할 텐데 나중에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왜? 밀려나요. 지금 성남시에 살려면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서울처럼. 그러면은 밀려난 사람들은 돈을 못 낸 사람들이지. 그럼 결국은 성남 주변에 있는 다른 뭐 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서울로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이천도 가고 여주도 갈 거예요. 왜? 경남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8호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리나 남양주까지 가세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8호선이 생각보다 빨라요. 빠르고 차표만 많이 만들어주면 1시간 안에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월곡 판교선 만들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또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성남과 연결된 선이 몇 개 만들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아닌데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닌데 철도망 만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수인선. 근데 수인선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안 만들어요.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어. 근데 왜 굳이 판교는 만들고 있느냐? 서울보다 더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그 라인들은 이제 성남이 꽉 차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것까지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도 인구가 증가했죠. 의정부도 이게 요만큼이요. 신도시예요. 의정부는 신도시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하면 인구가 줄 거고 신도시는 인구가 증가할 거고 그런데 의정부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정부는 GTX-C가 지나갑니다. 아마 2030년 정도 예상해요. 개통될 것이. 그리고 파주 운정이 있어요. 내년 12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 삼성동은 안 지나가요. 2028년도 이후에 지나갈 겁니다. GBC 때문에. 그러면은 의정부하고 파주 운정하기랑 어디가 더 비싸야 돼요? 나중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개통되는 게 더 비싸야죠, 일단. 그쵸? 근데 2030년이 되면은 그때는 뭐 똑같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의정부란 지역도 재미있는 도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이거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제 책에 써드렸었는데 만안은 늙은 얼굴, 동안은 젊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얼굴은 신도시,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는 동안구예요.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죠. 만안구는 늙었기 때문에 구도심, 안양 1번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이런 거 하는 데들은 대부분 다 만안구고요. 동안구는 대부분 다 이제 평촌 신도시이기 때문에 평촌 신도시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없고 다 리모델링만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만안구랑 동안구도 지금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왜 줄까요? 신도시가 없어. 여기 다 재개발이야.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이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1기 신도시 이전의 신도시였어요. 안양이란 지역이. 평촌 신도시 개발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1기가 영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안양. 그래서 거기도 택지가 이제 없어요. 평촌 신도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안양은 인구가 줄면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꽉 찼잖아요. 안양 자체도 일자리가 많고 또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면은 서로 또 인구를 주고받을 겁니다. 안양으로 뭐가 지나가요? 월판선도 지나가고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GTX-C도 지나가고 그렇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세권만 선택하면 돼. 이럴 때 간단한 논리죠. 부천시가 있습니다. 전 제일 이게 짜증나는 게 인구가 100만인데 왜 구를 합쳐놔가지고 예전에 이게 구가 있었을 때는 계산하기 편했는데 일단 이건 여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모르시면 다 지우세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 부천으로는 입지차가 너무 나갔고 왜냐면 부천의 중동이 다르고 상동이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동, 상동 이외의 지역이 또 달라요. 소사구가 다르고 원미구가 오정구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부천시는 특색을 제가. 근데 아무튼 부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 여기 택지가 없구나. 없어. 예, 여기도 아마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그거로만 갈 거예요. 그럼 부천이 좋은 지역, 나쁜 지역? 나쁘진 않은 지역이죠. 여기도 예, 정비 사업만 하는 지역이니까 주변이 다 일자리예요. 주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새 아파트이냐, 역세권이냐 이런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네. 광명, 우리 뜨는 지역 광명. 광명이 왜 인구가 줄었죠? 예. 여기도 신도시가 생기지 않았나요? 예. 그 광명시, 광명 KTX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그만큼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뉴타운에 워낙 많아. 그리고 이쪽에 철산 이쪽에 워낙 그 정비사업이 많은데 하면 할수록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광명시도 좋은 입지인 거예요. 신기하죠? 인구가 증가하면 좋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줄어드는 적이 좋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하고 그냥 주는 것들. 그러니까 지방, 도나 광역시가 주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주는 건데 여기 일자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지역들의 핵심 지역 소유하고 있는 건 괜찮나요? 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이거 팔아요, 사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혼자 의사결정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대체 입지가 있나 이쪽에서? 없으면 갖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말이 빠른가? 예, 지금 한 장인데 지금 몇 번 했어? 예, 예, 20분 동안 한 장 설명하고 있어 지금. 빨리 끝낼게요. 38장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평택입니다. 평택 같은 도시가 우리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회가 있으면 늘 또 위기도 있어요. 예, 왜? 인구가 13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예, 왜?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인구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시 하나가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예, 57만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나중에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몇만 명까지 갈까요? 예, 100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도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204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 일단 고독 신도시 캠퍼스 하나만 그 삼성전자 캠퍼스가 6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4개가 더 들어와야 되고 그만 들어오는 게 협력업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고독 신도시만 끝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독 신도시는 평택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 이쪽 서쪽으로 뭐 안중인이 다 있어. 거기도 다 개발해야 돼요. 평택의 끝판왕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평택 쪽에 거기 관광벨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것까지 들어와야지 평택의 끝이야. 근데 거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쪽 지금 고독신도시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독신도시 다 끝나게 되면은 서쪽으로 다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아파트도 좋지만 좀 토지 투자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 김종류 같은 경우 맨날 평택이나 거기 가 있잖아. 안성이랑. 그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저한테 맨날 스타벅스 자기 드라이브 뚜루 주인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예, 거기입니다. 평택 안성 그쪽이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토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근데 평택은 토지 사라는 얘기를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죠? 10년 내내 발전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10년 내내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토지는요, 아주 명쾌해요. 사람이 안 살던 부지에 사람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50만 명인데 얼마까지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더 올라가요. 토지라는 게 그래요. 여기 GBC 부지, 삼성역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부지 있잖아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낙찰받았을 때 다 바보라고 했죠. 왜냐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3조 8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걔네가 10조 5천억에 샀잖아요. 다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거 공시가격 얼마 나왔는 줄 아세요? 15조 나왔어요. 공시가격으로. 잘 샀어요,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이자가 월 몇천, 그러니까 연 몇천억씩 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근데 그래도 잘 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택은요,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더 비싸갈 부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두천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지역이 조금 이제 이게 지방에 있는 그 도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는 수요가 줄면은 진짜 죽은 거야. 인구가 줄면 진짜 죽은 거예요. 동두천을 먹여 살렸던 산업군 중에 하나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었는데 미국은 없어요 이제. 대체할 게 뭐 있어요? 평택에 공장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거 없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동두천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두천을 사지 마라, 사라 이 얘기 아니고요.
단타하실 분들한테만 유효한 시장이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잘 모르겠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동두천에서 오신 분 없죠? 예. 지역 무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분석하는 거지. 예. 안산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좀 안산인데 구가 두 개다. 그럼 제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 신도시. 연기 신도시야. 그러니까 아까 안양 개발할 때 정말 60년대 그때 개발한 지역들이고 60년, 70년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인구가 많았다가 여기 둘 다 줄죠. 누군가 주는 이유는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비 사업 하고 있을 거야. 예, 안산에 택지 개발 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안산도 여기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이고 정비 사업 할 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안산 같은 입지가 지금 제일 애매하죠. 왜? 서울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4호선 가지 않나요? 근데 4호선을 타고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신안산선이 생겼어요. 30분이면 여기도 올 수 있거든요. 30분 되면은. 그러면은 안산에 자체 일자리가 있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입지의 새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은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포인트로 가시면 안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중간에 1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보다 안산이 좀 떨어지죠. 2기 신도시급이에요. 그 입지 수준은. 근데 지금 1기와 서울 사이에 3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안산의 고정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나마 안산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전 신안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안산이 밑에가 어디죠? 안산 밑에가? 뭐 평택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예, 천안산. 아까 그쪽이 미개발지야 아직.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그럼 배후 소지가 생기게 되면은 안산도 생명 연장이 되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퍼지진 않은 것 같고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봐도 거기에 대한 개론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되거나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고양시 갑니다. 고양시. 고양시도 구가 3개입니다. 3개고요. 덕양구가 있고 일산 동구 일산 사구가 있는데 일단 덕양구는 인구가 증가했네요. 8만 명이 7만 9천 명이면 8만 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여기는 뻔해. 여기 신도시야, 신도시. 이거 정비 사업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동안에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 입주했지, 지축 입주했지, 원흥, 그다음에 능고, 그다음에 원당, 그다음에 향동, 덕은, 그렇죠. 여기 또 증가할 걸요. 아마 또 한 4, 5만, 한 이 정도 또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창릉이 남았어요. 창릉만 3만 8천 세대예요. 그러면 3만 8천 세대인데 2인 가구면은 8만 명. 딱 나오죠. 3인 가구면 12만 명. 그쵸? 그래서 아마 일산은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일산 동구랑 서구는. 여기 정비사업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아마 덕양구가 인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덕양구에서 제일 비싼 입지는 킨텍스예요. 왜? 3박자를 다 갖췄어. 일자리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은. 그리고 광역교통망. 킨텍스 여기 있죠. GTX 내년에 개통되는 거. 그리고 킨텍스 주변은 다 새 아파트예요. 맞죠? 8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고양시가 제일 비쌀 것 같은데 덕양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릉 신도시하고 향동 원흥이랑 삼성고 사이에 저희 여기 생겨요. 원흥역이. 아니 원흥역이 창릉역 GTX. 근데 그게 언제 개통될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내년에 개통되지 않아요. 아마 최소한 5년 정도 걸릴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GTX를 끼고 있죠. 그리고 다 새 아파트죠. 그러니까 지금은 덕양구 가면요. 그렇게 제가 한 신도시 8개 외쳤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창릉 신도시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도시를 다 붙여요. 그럼 일산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 가면은 사람들이 썰렁하죠. 그러니까 일산이 비싼 이유는 일산 가면 도시 같잖아요. 근데 덕양구 가면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 나홀로인데 창릉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고양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할 땐 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다 차고 나면은 아마 일산보다 덕양구가 더 비쌀걸요. 왜? 서울에 무려 15km가 가까워요. 일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덕양구에서 서울 가는 게 월등히 가깝다고요. 창릉역에서 삼성역까지 그때쯤이면 삼성역이 개통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삼성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맨 위가 파주 운정, 킨텍스, 그다음에 대곡, 창릉,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두 정거장 아끼는 거잖아요. 한 10분 정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하철로도 10분 정도 더 빠르고 자동차로는 15km.
15km면 기름값이 얼마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덕양구는 이게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야지 더 덕을 볼 겁니다. 근데 물론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간 등락은 모르겠고요. 네.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은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네, 과천은 이거 경기도로에서 지우고 싶어,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는 동네고, 여기는 그냥 강남구 과천시, 혹은 서초구 과천동,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서울이 아니야. 과천 몰라요, 그냥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네,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돈 없으면 과천 말고, 뭐 안양, 의왕 이런 데 하는 거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과천은, 송파구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송파구 잠실 지구 있죠? 잠실 지구 빼면은 과천이 더 비싸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송파구에 어떤 동이랑 붙여도 과천이 이겨요. 예. 근데 잠실 지구는 잠실이 이겨요. 왜? 잠실 지구는 강남이니까. 맞죠? 잠실 하시는 분들. 예. 송파구라는 거 안 밝히고 다니잖아. 여기 잠실이라고 이렇게 해요. 잠실입니다. 우리 잠실. 네. 그래서 아무튼 강남 2구와 잠실 빼면은 최고 입지다. 과천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거나입니다. 능력권. 능력 때문에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되고요. 네. 구리. 예, 구리가 인구가 하나도 안 줄고 하나도 안 늘었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신도시 없이도 정비사업 진행되는데도 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시는 잠재력이 있죠. 경기도에서 아마 평균 이상 지역일 거예요. 상위권입니다. 남양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 거긴 별내도 있고 다산도 있는데 별내랑 다산 전에 서울에 더 가까운 쪽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리도 되게 작아요. 동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리동이야. 구리동.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강동구 구리동 혹은 광진구 구리동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급입니다. 예, 좋은 입지란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양주 오산 시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남양주 오산 시흥이 인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딱 하나, 신도시야. 예. 근데 신도시는 맹점이 있어요. 끝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 들어갔으면 돼요. 왜? 싸게 분양했을 테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도시들의 경쟁력이 쭉 갈지 안 갈지는요, 딱 10년 차부터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10년 차 이후부터 올라가는 지역들은 좋은 지역이고 그 이하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엑시트 해야 돼. 상급지로. 그러니까 제가 늘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으면 신도시 초기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 프리미엄 먹고 있다가 빨리 가는 거야. 상급지 구축으로 계속. 예, 목표점이 강남이면 강남으로 가시는 거고 목표점이 용산이면 용산으로 가시는 거고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고요. 예, 보도록 합시다. 군포, 의왕. 군포 줄었죠? 여기도 도시가 꽉 찬 거고 정비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왕시 인구 유지죠. 제가 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는 계속 재개발을 했는데도 인구가 유지됐거든요. 원래 인구가 줄어야 정상인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는 경쟁력이 있는 입지. 예, 아마 GTX-C 들어오고 밑에 가는 그 인덕원선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예, 하남. 여기는 다 신도시죠. 미사 강변도시 하나로 이만큼 증가했어. 하남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남의 별명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경기도의 세종시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제일 잘한 거는, 강남 제일 가까운 신도시예요. 예, 그게 제일 잘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인도 인구가 증가했어요. 용인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 용인급 도시들이 지금 뭐 수원이나 고양시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쵸? 13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골고루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골고루 다 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구는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수요가 증가했어. 기흥구도, 근데 기흥구랑 처인구는 택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일자리가 탄탄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처인구에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왔고 원산면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부지공사.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올 게 이제 남사읍의 삼성에서 캠퍼스인데 아직 남사읍은 좀 착공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착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처인구에 들어오는 그 이제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기흥구나 수지구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파주 있습니다. 파주도 거의 93,000명 많이 증가했죠.
파주가 증가하는 곳은 다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계속 쭉쭉 갈 곳이 있고 좀 도태될 곳이 있는데, 뭐 딱 쭉쭉 갈 곳은 딱 한 군데잖아요. 그냥 파주 운정역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냐, 그걸로 아마 파주의 경쟁력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이천시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이천시도 일단 경강선 들어간 다음에 시세가 많이 올라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천시는 끝지역이에요. 배후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자들이 단타치기 참 좋은, 그러니까 인구가 20만 도시가 제일 크고, 이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더 크거나 작게 되면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20만 되는 도시, 이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갭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시세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천시를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인구가 20만 되는 도시 중에서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데들이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성이 있고요. 안성도 인구가 증가했죠. 17만 증가했다면 이거는 잘못 봤네요. 안성은 지금 인구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도 괜찮은 입지인 거예요. 괜찮은 입지. 근데 안성은 이게 안성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안성은요, 평택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평택이라고 넣고, 그리고 평택의 일부 동이라고 보고, 그렇게 위상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성 단독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분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생활권이야. 원래 평택과 안성은 같은 생활권이었어요. 근데 이쪽에 그 고속도시 들어오면서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지, 다 같은 라인에 있고요. 지금 제일 큰 쇼핑몰이 이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있잖아요. 예, 그거 안성이에요. 근데 평택 분들도 오잖아. 예, 그런 거잖아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포, 화성, 광주, 양주시, 여기 다 공통점이 2기 신도시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 특히 화성이 별표 체크죠. 예. 38만 명이 증가했어요. 예, 이게 광역시도로도 38명 증가한 것은 대단한 건데, 화성시 혼자 38만 명이 증가했어요. 여기는 구도 없어요. 그냥 시 하나잖아요. 지금 이거 옛날 거다. 2002년도죠. 왜냐면 97만 찍었거든요. 2003년도 다 안 끝났는데, 화성시 몇 만까지 갈까요? 일단 150만까지는 무조건 가고요. 여기는 아직 좀 개발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전 20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랑 비교할 데가 없어요. 화성시는 왜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동탄만 보시잖아요. 동탄 빼면 다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호재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주거지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주거지랑 일자리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저쪽에 이쪽에 뭐 화도가 아니라 또 뭐 마도니, 저쪽에 뭐 성산이니, 그런 쪽에 또 아파트 계속 생기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거기다가 왜 아파트를 왜 만들까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만들지. 그게 도시계획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들어오고 아파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계산하기 편할 텐데, 그러면은 늦잖아요. 주거지가 먼저 생긴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여기 화성은 동탄은 동탄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갖고, 이따 일자리도 보여드릴 텐데, 일자리가 지금 50만 개가 넘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등이 강남구고 2등이 서초구였었는데, 서초구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근데 아마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제일 일자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단지 지금 짓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입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그냥 별표 책이에요. 이건 지금 시세가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 동탄 과평가됐다, 거품이다, 곧 빠질 거라고 하시는데, 빠질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갈 거예요.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강남도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단기간 빠지는 것들은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올라갈 입지라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주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양주는 파주 운정하고 똑같은 노래를 보시면 돼요. 예, GTX-C 2028년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2028년이고 늦으면 2030년이 되는 것들이고, 그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가시권에 있다는 것들, 올해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착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등이 있어요. 예, 요 지역들, 포천, 여주, 연천, 가평구는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씩 다 호재가 있어요. 교통망 호재가 다, 4개가 다 교통망 호재도 있고, 새 아파트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는 없어.
근데 교통망 호재랑 새 아파트 호재는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단타는 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만 보라는 얘기고요. 양평군은 조금 다른 논리긴 한데, 양평군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별도로 보는 것들보다는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들은요, 양평에 아파트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양평은 아파트가 없는 입지였어. 아파트 전혀 없는 입지인데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이 입지를. 공기 좋은 곳을 좋아하는데, 근데 예전에 공기 좋은 곳만 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20년 전에. 2000년 초반에 공기만 좋은 곳 갔다가 폭망해서 다시 온 사람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울 가시권이거든요. 심지어는 경의중앙선이 다녀요. 맞잖아요. 한 시간에 한두 대밖에 안 다니는 천이긴 하지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다르지. 여기는 그래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선에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절대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은퇴는 아닌데 반은퇴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입지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여자분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거기 단독宅 가면 또 할 게 많잖아요. 청소대 뭐 잔도 배워야 되는데 여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아파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를 잘 노린 시공업자들이 아파트를 최근에 꽤 많이 공급해 나갔고 알게 모르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게 모르게. 예, 그렇다 말씀이고요. 투자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주요 31개, 정확히 42개 시공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제 지금 인구했고 일자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 일단 일자리 보시게 되면요, 예, 종사자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2,490만, 그러니까 2,500만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2,5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590만 개 가져갔어요. 그리고 2등이 서울입니다. 570만 개 갖고 왔죠. 원래 3년 전, 4년 전까지요, 서울이 더 많았던 거 아세요? 일자리가. 근데 최근에 와서 역전을 했어요, 경기도가. 근데 이게 서울은 900만이고 경기도는 1,400만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보다는 서울에 있는 일자리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게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서울이 비싼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570만 개가 있다. 이게 제일 하나 이유 꼽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근데 경기도가 좋은 것은 서울보다는 안 좋은 일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몇십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지역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세요. 일자리 그 다음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부산하고 경상남도. 맞죠? 150만 개씩 있고요. 대구가 100만 개 있고요. 인천이 120만 개가 있고요. 100만 볼까요? 충청남도에 100만 개 있고요. 경상북도 120만 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딱 봐도 대구하고 경상남도는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그 대구라는 지역은 대도시가 있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알찬 중소기업 이상 일자리들이 먹여 살려갖고 그게 지금 200년, 300년 동안 유지되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도적으로 좀 많이 키웠어요. 대표적인 적이 두 개죠. 하나는 포항이고 하나는 구미예요, 구미. 예, 그래서 경상북도의 시작은 구미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가는 이 라인입니다. 가운데 대구가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구미라는 지역에 그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 제일 큰 게 하나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을 했어요. 그대로 인도로 간 거야. 그래서 그 큰 거를 어떻게 채울까 살짝 걱정했는데 바로 채우더라고요. 괜히 제가 연예인 걱정을 했구나. 국가산업단지는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알아서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미 국가산단이 돼 있는 데들은 걱정은 없겠구나. 대구도 국가산단이 2개나 있어요, 안에. 달서구 가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은 일단은 뭔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괜찮구나 싶었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이라는 지역에 예전에 GM 대우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을 했어요. 근데 안 채웠어. 그냥. 5천 명이 갑자기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인천으로, 경기도로 갔어요. 5천 명이. 예, 그래서 군산은 아직도 거기 근데 군산은 그걸 못 채우는 줄 아세요?
복합 쇼핑센터하고 아파트로 채우더라고요.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고 주거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새 아파트 수요가 있을 때는 먹히는데 나중에 수요가 빠지고 난 다음에 구축들은 힘들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도 단위고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압도적인 1등이 강남구 80만 1,419개 일자리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남구. 예, 80만 개. 강남구 인구가 몇 명? 50만 명. 강남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명이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4인 가족이면 320만 명이 먹고 살죠. 맞벌이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원래 2등이 서초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3위를 밀리고 화성시가 치고 올라갔어요. 56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예. 그다음에 서초구, 영등포구 43만 명. 영등포구도 대단하죠. 영등포구의 경쟁력이 뭐예요? 여의도죠. 여의도 보세요. 여의도 혼자 19만 명이야. 근데 여의도 인구가 19만 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점. 이건 음료도 아니고요. 일단 제가 경기도 먼저 체크해 볼게요. 화성시 많고요. 분당구 많습니다. 이 분당구는 정말 대단한 일자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IT 기업이 다 있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예. 부천시도 아까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보세요. 30만 개 일자리가 있어요. 부천시 인구가 80만 명인데 30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인 가족 따져도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택시 26만 개 있는데 평택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캠퍼스가 지금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것도 평택시의 동북 쪽의 일부야. 이쪽에 서남권은 아직도 일자리가 더 들어와야 돼. 똑같은 겁니다. 화성하고. 그래서 평택시도 이게 거의 한 50만 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단원구가 어디죠? 안산. 제가 안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시흥 인구가 18만 명 증가했죠, 아까. 예, 이게 일자리가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예, 파주도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파주도 LG 디스플레이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상업시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도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일자리가. 김포시도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기흥구도 괜찮은 지역들. 일단은 상위권 중에서는 이만큼이 있고요. 요거는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읍명 도움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여의도, 2등이 가산동. 가산동 행정구역이 뭐죠? 금천구. 예, 금천구. 역삼동이 강남이죠. 결국은 동으로 따지게 되면은 역삼동이 강남구보다 그 영등포의 여의도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제 아마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질문하세요. 강남구가 좋아요, 여의도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질문을 가끔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냐면은 강남구가 전반적인 위상이 높은데 강남구는 탑 클래스하고 밑에 있는 지역하고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니까 정말 비싼 지역이 있고 정말 비싸지 않은 지역까지 다 섞여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평균으로는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의도는 다 중상향,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좋은 이게 다 좋은 일자리잖아요. 나쁜 일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 나쁜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 뭐 상가, 칼국수 팔고 수액 팔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인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분들이. 다 건물주들이에요. 예. 예. 여의도에 나쁜 일자리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 상향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초지동. 초지동이 안산이에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안산. 예. 그 다음에 삼평동은 어디예요? 판교. 예. 삼평동은 판교. 반월동, 안산. 그 다음에 뭐 동탄, 화성 그 사이다. 그 뭐죠? 반월이 아마 화성이고 화성. 예. 부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부천동이라는데 신중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이고요. 관양동은 안양, 오정동은 부천, 예, 메탄동은 수원, 예, 영통구조.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특히 첨단 제조업은 2차 산업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해봤어. 종사자 수로 한번 시군구 단위로 봤더니 화성이 제일 많고 성남시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보다 화성시가 더 일자리가 많아요. 실제 화성시 인구가 성남시보다 많습니다. 역전했어요, 최근에. 수원시 전체보다도 예, 화성시가 더 많아요. 근데 인구는 수원시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화성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많이 넘어갔어. 분당구 많고 안산, 부천시 쭉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천군이 일자리가 제일 적은데, 예. 연천군은 그래서 그냥 관심만 가지세요. 뭐 투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 단위로, 동 단위로. 영통구에서는 메탄동이 제일 많고요. 아까 삼평동, 관양동, 부천, 신중, 오종이 부천에 있고, 초지동, 단원구에 있고, 화성, 반월동에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인구랑 일자리를 크로스를 했을 때 결과가 거의 이거예요. 시세 순위. 전국에서 서울이 평당 4천이 넘어요, 아파트가. 2등이 전국이라는 데예요, 전국. 예, 전국이고요. 진국이 아니라 전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세종시 등등의 순일 텐데, 이 전국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요, 약간 모든 이 시세표에서는요, 평균을 찾아야 돼. 요 평균을 딱 배를 갈라갔고요. 위에는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수요가 뭐냐면은 자체 수요 플러스 평균 이하 지역에서 이 상급 지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수요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배후 수요지는 전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도 서울 가려고 하는 거고 전라남도에서도 서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을 보면 진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시에서는 평균이 여기 있죠. 그럼 보세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구리, 의왕, 수원, 군포까지는요,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밑에 지역은 위로 가려고 하겠죠. 예. 그럼 절대 수요가 제일 적은 지역은 연천군이죠. 끝 지역들. 그럼 연천군은 절대 수요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배후 수요를 주지 않는 이상 연천군은 이게 평당 400이 이게 가당키 나는 금액이니까. 왜? 지금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인데 건축비 절반, 땅값 그러니까 마피죠, 마피. 속된 말로. 건축비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난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연천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피니까. 근데 시세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좀 하셔도 좋죠. 여기는 이제 시 단위고 시 내에 이제 군이 있는 것, 구가 있는 것들은 또 군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또 제가 순위를 나눠봤어요. 구가 있는 데가 좋으니까. 압도적인 탑이 분당구고요. 이제 수정구입니다. 수정구는 여기 그 뭐예요? 그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그거 빼면은 예, 조금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동안구, 아까 평촌 신도시, 그다음에 영통구, 광교 신도시, 예, 중원구는 최근에 이제 또 재개발해서 입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안양, 그리고 만안구, 수지구, 팔달구 요 순입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큰 격차로 인해서 제일 시세가 낮죠. 근데 용인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시세가 낮긴 할 텐데 일자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이 처인구 내에서도 아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공사 만나고 시행사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조언들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처인구에 들어올 일자리들이 다 첨단 제조업들이고 연봉이 다 1억, 2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분들은 굳이 서울 가서 살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서 살려고 할 텐데,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사는 이유는 좋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인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하나만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타워 팰리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그런 거 하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31개 시군구의 가격 변화표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천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 과천을 지워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재미없잖아. 원래 1등이었으니까. 과천은 그냥 난 돈이 많은데 서울은 싫어. 그럼 과천 가시면 돼요. 깔끔한 논리입니다. 시세도 안 빠질 것 같고요. 2등 성남시도 한 번도 2등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3등부터는 순위가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순위는 한양, 광명인데 얘네 둘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하고 성남은 늘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나머지들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는 지역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계속 순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그린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과천은 넘사벽이잖아요. 이 갭이 너무 커서
이런 애들은 일단 지워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성남도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중원구, 수정구를 포함해도 넘사벽이야. 이거 지워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지웁니다. 예, 과천, 성남 제외합니다. 이게 좀 볼만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다 붙었지만, 그러니까 2000년 똑같았지만 이게 점점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맨 윗지역이 여기가 화남이 된 거고 광명이 된 거고, 맨 밑에 지역은 연천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이 참 대단한 지역인 게 20년 동안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지켜가면서 유지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단타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저 살아야 되는데 군인인데요. 전세 월세 살면 되잖아요.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제일 비싼 게 이편한 사장이거든요. 거기 브랜드 아파트가 있긴 해요. 예. 그거 월세 살면 되잖아요. 아, 전세도 괜찮아요. 전세도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비슷하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의 기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일자가 증가하는 지역들. 다 이거는 공통적이 일자가 많은 지역들. 일단 그래서 일단은 과천, 성남 제외하면은 하남, 광명이 탑2기 때문에 이거 계속 또 한 1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얘네도 지워볼게요. 하남, 광명까지 제외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1등이 되냐면은 안양하고 구리가 됩니다. 안양, 구리죠. 예, 안양도 은근히 계속 1등을 하고 있었어. 요 선에서는요. 근데 구리가 지금 치고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예, 구리가 이제 2등이 됐어요.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년에 8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순위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영기 신도시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기억나시나요? 안양, 안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구리도 영기 신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영기 신도시들도 저력에 있는 지역들이니까 절대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영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이런 것들은요 고정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가 들어가거나 광역 교통망이 생기거나 새 아파트가 되거나 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럼 구리는 내년에 일단은 뭡니까? 8호선 광역 교통망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두 개 또 적을게요. 안양, 구리 제외합니다. 그럼 또 어디가 있냐? 의왕이 올라갑니다. 의왕. 야, 의왕이 은근히 좋은 도시였어요. 우리가 몰랐지만. 왜 몰랐을까요? 이게 항상 그런데 그 요즘 여자 걸그룹들이 대세잖아요. 아세요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예.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이런 사람들 알죠? 저는 이제 그 먼 이미지로만 보니까 그냥 다 이쁜데 누가 제일 이뻐요? 예. 뭐 다 장단점이 있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브라는 애는 장원영이 압도적으로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유진도 되게 이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옆에 센 애가 있으면은 얘도 이쁜데 이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뭐야? 안양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의왕시의 맹점이 뭐냐면 의왕시도 좋은 입지인데 과천이 있어요. 옆에 바로 위에. 인덕은 바로 위가 과천이잖아요. 과천을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나 유진인데 나도 아이브인데 장원영이 있으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 예. 그리고 이게 또 의왕보다 상급입지가 뭐였어요? 그 젊은 얼굴, 동안구에 평촌이 딱 들어오니까 의왕은 신도시도 아니고 우리도 원래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고 괜찮은 입지고 우리는 혹시 그 의왕 저수지 아세요? 예? 백운호수. 그 태조 왕건 할 때 그 김영철 그 형님이 그 백운호수 뺐다가 카페 있던 거 오셨어요. 안 가보셨나? 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 태조 왕건 그 궁의 얼굴을 정말 크게 해가지고 카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원래 안양보다 훨씬 더 인기 많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과천이 너무 세니까 평촌 신도시가 너무 세니까 의왕시가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제외하고 나니까 보이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린 줄 아시겠죠? 원래 좋았던 입지예요. 순위가 상위 순위였단 말이야. 이게 보세요. 꽤 오랫동안 상위 순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입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좋았던 입지에 광역교통망, 예, 그리고 새 아파트, 일자리, 지금 의왕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광역교통망이 무려 3개가 들어와요. 여기 의왕시에는요. 새 아파트 계속 재개발하고 있죠. 예, 원래 좋았던 입지니까. 그게 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원, 두 번이 수원째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31개나 되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씩 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3년도고 2023년도고 2013년도고 10년 차마다의 시세 변동 순입니다. 이 한 장이 오늘 강의의 주제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숨 쉴 여지가 없어. 원래 돈 많은 놈들만 부자가 되는 거야. 원래 과천시에 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시장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원래 분당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1번, 2번 제외하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강의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어떡하냐? 시간이 다. 예, 예, 예. 37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페이지 하고 있으니 이거다. 예. 알겠습니다. 블로그군이 오셨나? 예. 아무튼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앞서 보세요. 봅시다. 군포 같은 경우가 올라가죠. 예, 근데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들,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 걸 봐야 되겠죠? 2013년도, 2024년도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남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남이 잘해서고요. 하나는 하남 옆이 잘해서예요. 왜? 친구가 잘해야지 나도 같은 급 올라가는데, 강동구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 10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강동구 1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입지가 천호동 그 놀자 먹자 골목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2016년도부터 뭐 고래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분양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뭡니까 고독 그라시우미니 아르테온이 분양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좋아졌으니까 강동구가 확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하남시가 이제 예전에는 강동구가 별로여서 진짜 시골 동네, 중간에 그린벨트 지나가고 가는 시골 동네였는데, 강동구가 다 차니까 하남시도 그냥 강동구 일원이 됐어요. 맞죠? 예, 이런 부담이 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고양시 덕양구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군부대도 있어. 거기 구사단 있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구테타 할 때. 198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그게 진격한 거잖아, 서울로. 아직도 군부대가 있는데 창릉 신도시 개발하면 그거 없어져. 군부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예, 그런 기회들을 이거 보면서 찾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뭐 있죠? 수원. 얘는 순전히 광교 신도시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들 봐야 되는 것들 맞을 것 같고요. 김포도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아마 이때쯤이었으면은 서울 편입 얘기 못했을 텐데, 우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편입시켜줘! 이렇게 된 거죠. 편입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이 되면은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편입이 돼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과천이 서울이라서 오른 거 아니잖아. 성남이 서울에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해야죠. 근데 김포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편이고 많아질 지역이고 새 아파트가 많기도 하고요. 제일 관건은 교통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호선이든 5호선이든 GTX D든 끌고 와야 돼요. 예, 그게 오히려 관건이라서 편입을 목매는 것보다 광역교통망을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아마 그 김포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지금 평택, 양주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하위권 지역들 있죠. 요 하위권 지역 중에서 물론 연천, 가평, 포천, 동천 말고 예, 여기 중하위권 지역 중에서 일자리, 광역교통망, 새 아파트 들어온 지역들은요, 요 향후 10년 동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기회를 찾는 것들이고요. 저는 여기 싫은데요, 돈 많은데요. 그럼 서울 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 예. 근데 우리가 서울 할 돈이나 과천이나 성남 할 돈이 없으니까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률만 놓고 보면요, 이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이죠. 이게 참 드라마틱한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 이전이에요. 1989년도 이전. 여기는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건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드라마틱했던 해죠. 왜? 1989년도까지는요, 88 올림픽까지는요, 서울의 아파트가 제일 많았어요. 경기도는 11만 개밖에 안 됐어요. 서울이 거의 3배 많았어.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숫자보다. 그쵸? 근데 보세요.
여기 11만 개 있던 게 10년 만에 90만 개가 됐어요. 9배가 늘어나. 1기 신도시만 30만 채잖아요. 근데 1기 신도시 급 비슷한 시기에 용인도 만들었고 고양시 덕양구 만들고 택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90년대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뜬 가장 대표적인 해. 그리고 2000년도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90년도, 2000년도가 경기도 상을 확 올리는 계기가 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 집을 만든 이유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있고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긴 제가 시간 설명을 못하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수요가 93%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더 많아요. 제가 그 광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광주가 아파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 세종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도 아파트 비율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은 재개발만 하시면 되는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수요가 글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옮겨 타시는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드렸어요. 배트 짧게 치시고 짧게 가시라고. 중장기로 가지 마시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 계속 기회가 올 거니까. 예, 이런 게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는 없어. 돈이 없어요.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요. 서울보다 없습니다. 서울도 예산이 없어서 GTX, ABC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거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GTX A를 먼저 하고 끝날 때쯤에 C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예. 그러니까 GTX B를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돈을 할지. 예. 그래서 아무튼 C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 A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차적으로 기회가 올 거니까 경기도는 지역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도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은 지금 아파트 재고가 많은 지역들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원이 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많죠. 예, 그리고 화성이 많아요. 화성이 많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용인, 고양시, 남양주 이런 지역들 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천군이 아파트가 적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여기는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 있습니다. 미분양. 미분양은 2013년도부터 이제 쭉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 좀 많았어요. 물론 여기 지금 전에 가면은 2008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8만 개 있었어. 예, 그때가 죽은 건데 아무튼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은 2022년도가 제일 많았고 지금 좀 줄어든 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대구가 제일 많고 경상북도가 많고 충청남도가 많죠. 그러면은 경상북도랑 대구가 미분양이 많은 이유가 뭐죠? 분양을 많이 했겠죠.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미분양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 미분양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왜 많이 했을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가 있는데 왜 미분양이 나죠? 일자리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나 경북도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양 많을 때가 오히려.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경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가 지금 대구보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미분양이 적은 편이고 많을 때는 2만 4천, 2만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적죠.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은 2기 신도시 입주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쌓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동안은 경기도는 미분양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경기도는 크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구 단위로 봐도요. 없어요. 미분양이 많은 데가. 없어요. 걱정할 입지가 제일 많은 데가 평택인데 평택 미분양 중에 좋은 것들은 지금 사세요. 그냥. 노고쪽으로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세요. 그냥. 평택 미분양이 있으면. 근데 좋은 것들은 미분양이 없죠. 피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지. 이거는 미분양 날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성도 마찬가지고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양주도 아마 분양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GTX C만 생기면 여기도 없어질 그런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요 몇백 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시군구 단위로 1000개가 넘어가지 않으면 미분양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1000개 넘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미분양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울은요. 서울은 원래 없어요. 미분양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분양 리스트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시간 되시면은 미분양 많은 지역들만 제가 추려온 것들이거든요. 많은 그 시군구에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인지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은 조건이 좋을 거야 아마. 뭐 계약금 10%만 걸고 30개월 회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여기 나온 리스트를 타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예, 되게 많아요. 특히 양주에 됐다 많습니다. 양주에 많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다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파트 드릴 텐데 순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기존에 분양한 것들랑 비교해 보실 때 일단 총 세대수가 큰 것들 있죠. 예. 그럼 대단지가 좋은 거예요? 작은 단지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실거주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단지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절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5,000세대, 4,000세대 된 단지가 미분양이 났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지난 6년 동안 미분양 났던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이편한산 금빛 그랑 매종이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미분양이 꽤 많았던 거 아세요? 예. 뭐 올해 끝났어요, 올해. 올해 끝났다고. 얼마 전에 끝났다고.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 미분양이. 근데 이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1,000만 원대였어요. 예. 왜 안 받으셨어요? 투자자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 TV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드리니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산성역 자이풀 다 이거 미분양 났었다. 다 큰 단지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분양이 다 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2,000세대 이상 단지들은요. 입지 불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일자리만 있으면 옆에. 예, 아까 말씀드린 제 기준이 있었잖아요. 괜찮은 특히 구도심 내의 대단지다. 볼 것도 없어 이거. 예, 구도심 내의 대단지는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입지 분석, 가격 분석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양권 투자하거나 입주권 투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왜? 총 세대수가 많아도 일반 공급분이 적은 데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2,990세대인데 분양 몇 세대 있어요? 달랑 200세대. 아크로 리버 뷰라고 있어요. 600세대 단지인데 분양이 40세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예, 뭘 어떡하라는 얘기. 근데 이렇게 다행히 일반 공급수가 3,000세대래. 물론 택지개발지구죠. 그러니까 일반 세대가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은 100% 줍줍이 나옵니다. 줍줍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예, 그쵸. 아무리 좋은 단지도 줍줍이 나와요. 일반 분양은 나오게 되면. 최소한 1,000개 이상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특히 미분양이. 1,500개 이상 일반 분양이 나오잖아요. 줍줍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괜찮은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 내에서 괜찮은 것들은 다 취하시면 돼요.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잖아요. 샀다 팔면 되니까. 다 비교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강남 3구에는 어차피 안 나와요, 이거. 줍줍이 나올 리가 없어.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이게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일반 공급 많은 것들 보시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단 총 청약자 수들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100% 피가 붙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예, 그것도 분석하실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률 높은 순서일 텐데, 이게 타입을 따게 되면 몇천 대 1인데, 전체 평균. 800대 9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단지들이죠.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인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줍줍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이건 검증이 끝난 거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오피스텔 생수는 제외예요. 그건 어차피 투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경쟁이 높은 곳은 그 지역에서 이런 경쟁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합 상황판입니다. 여기 맨 옆에가 인구죠, 인구. 예, 인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일자리 숫자가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재고가 있고, 이거를 재고를 9단위로 나누는 것들이고요. 여기 시세가 있고, 예, 이것도 9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개, 그러니까 4개죠, 4개. 인구, 그다음에 일자리 수, 아파트 재고. 아파트 재고가 그 지금 공급량이죠. 그리고 시세. 이거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안전한 거예요. 위에 있는 것으로. 예, 안전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다 상급에 있겠죠. 인구수 비해서.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있는데, 시세가 좀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왜? 여기는 아직 미래 수요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지만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이면 올라갈 여지가 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평택 같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뭐 파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뭡니까? 양주라든지. 저는 화성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한번 이것들을, 잠깐만요.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통합을 해볼 텐데, 일단 결론입니다, 결론. 일단은 수요가 많거나 많을 부동산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라 빨리라도 소유하는 게 장점입니다. 수요가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천이 목표야. 언제 사야 돼요? 그냥 지금 사시면 돼. 요 강의 끝나고 가서 사세요, 그냥. 예, 수요가 많을 때들은. 빠지면 어떡해요? 빠졌다가 또 올라가. 수요가 많을 때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건 어떤 거 고민하는 거냐면은 수요가 애매한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싸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고민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투자성이 강한 거죠. 수요가 애매한 게 있어. 이거는 애매한 거는요, 저만 애매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간 갖고 가면 안 돼요. 중단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쌀 때 사는 겁니다. 제가 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보합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시세표 보셨지만 그런 것들은요, 빠지면 샀다가 그만큼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거 먹는 거야. 단타, 갭 투자. 갭 투자는 2년 전후 좀 딱 보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안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팔고 딴 거 사는 게 낫지.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은, 투자 목적이 강하면은 이거 하면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돈이 이게 묶이는 거잖아요, 이건. 이건 돈이 묶이는 투자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계속 샀다 팔았다, 사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쁜 부동산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은 것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유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상담해드릴 분 중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하셨어. 재건축이야. 근데 그거 저 파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은 그거 살려고 그걸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걸 팔고 더 나쁜 데로 가시겠대. 그러면 안 되지. 예, 그쵸?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유하는 게 목적이고, 때가 되면 파는 것들이고요. 이제 나쁜 것들, 남들이 봤을 때 애매하다고 한 것들만, 요거는 사팔 하시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일자리, 아파트, 시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인구수는요,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119만 명이죠. 그리고 고양시가 107만 명, 용인시가 107만 명, 성남시가 92만 명, 화성시가 91만 명인데, 요게 2022년 12월 달 기준이에요. 지금은 수적 바뀌었어요. 화성이 성남 역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수원, 고양시, 용인 다음에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뭐 화성시가 역전했던 성남시가 역전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은요,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100만이잖아요. 제가 아까 지방, 시, 군 지역 중에서 20만 명 이상 지역들은 수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괜찮은 거 사면은 지금 사이클에 손해볼 것 같으면 다음 사이클에 팔면 돼요. 20만 이상 도시들은. 기회가 오니까. 근데 100만 같은 경우는요, 절대 수요예요. 절대 수요. 심지어는 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안에서도 상급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수요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요가 있는,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화성시까지는 절대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호재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사자 수입니다. 일단 제일 많은 게 화성입니다. 그럼 화성에 어디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 외에 대기업들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게 대세잖아요. 오늘 시간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산업군까지 분석을 못 드렸는데 이 서울에 있는 이런 뭐 화이트 칼라층 말고 지방에서는요. 반도체가 1등이에요. 일단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예, 요 4개는 잊으시면 안 돼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랑 자동차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이에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그건 지방, 전국, 17개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화성이에요. 이게. 다 있어. 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것들도 생기고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화성도 더 이상 공장을 늘릴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평택으로 확장한 거고요. 평택도 없어요, 이제. 더. 그러니까 이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요, 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을 끌어와야 돼요. 상수원 용량이 도시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인데 우린 정해져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쓸 수 있는 물의 총량이 있는데 화성은 끝났어. 지금 있는 공장으로. 평택도 끝났어요. 지금 남은 데가 용인 처인부하고 안성시 일부, 오산시 일부 끝이 돼요. 경기도 더 없어요 이제. 그 경기 남부 중에서. 확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충청도로 가는 거예요. 천안 아산이 원래 예전에 디스플레이 벨트로 끝나려고 했었는데 넘어오는 수요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포장을 해요. 지금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었잖아요. 중국으로 뺏긴 다음에. 근데 지금도 공장이 건재한 이유가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요. 왜? 이쪽에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천안 아산까지도 수요가 수도권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화성시는 지금 일단은 더 기대해서 좋을 것 같고요. 성남도 마찬가지. 성남은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남에 반도체가 있나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있나요?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 갖고요. 성남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모든 제조업의 처음이 뭐죠? 설계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를 다 설계하는 데가 판교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죠.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일 큰 사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판교에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교부터 시작해서 남쪽이 천안 아산까지가 이게 반도체 벨트예요. 그래서 화성과 평택이 끝지역이 아니라 끝지역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이 끝지역이에요. 이게 반도체 벨트입니다. 판교부터. 거기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괜찮은 입지 아파트들은 지금도 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삼성전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용인 지금도 많은데 처인구에 하이닉스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5개씩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 고양시에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죠? 지금 킨텍스 주변에 고양 테크노밸리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남부에 있는 그 급은 아닌데 그래도 몇천 명은 증가해요. 몇천 명. 그리고 뭐 CJ 이런 데서 바이오가 아니라 뭐죠? 방송. 예, 방송 산업들 같은 거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킨텍스도 2배로 크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 남부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보다는 서울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베드타운. 예전에는 서울의 남쪽,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판교 쪽에서 글로 출퇴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세가 다 개통이 됐어요. 근데 나는 서울은 비싸고 이쪽 경기도 남부도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판교에서 일하면은 판교에 저거 있죠. 성남역이 있잖아요. 주택세. 그러면 파주 운정에서 출퇴근하게 되면은 강남 삼성역까지가 20분이니까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분에 파주 운정에서 판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요가 돼요, 안 돼요? 배우 수요지가. 킨텍스 타면은 더 가깝죠. 고양 창릉에서 타면 더 가깝죠.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은 고양시가 판교에 수요가 돼요, 안 돼요? 배우 수요가 되죠.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양시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그런 거 유리하다는 것들이고요. 분당구 말할 것도 없고, 안산, 평택. 아무튼 요 지역들,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 특히 10만 개 이상 일자리들은요, 절대 수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만에 3인 가족 곱하게 되면 30만 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최소 기준이 20만 명인데 넘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재고가 있는데 재고도 다 따지고 쳐야 될 것들이 지금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93%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대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구축도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수요 중에는요, 대부분 다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해요.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고양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아파트 재고 보여드렸을 텐데, 90년대랑 2000년도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둘 다. 그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인데, 지금은 3세대 아파트거든요. 3세대 아파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2세대까지는 가는데, 1세대는 절대 안 가요. 그게 있어서. 그래서 1세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들 관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고가 많은 지역들은 그 수요도 있다. 정비사업 수요도 있다는 것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 기회가 한번 있다는 거죠. 기존 도심에서도. 그럽니다. 그리고 시세인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더 벌어질 거고. 이 과천이 비싼데 짜증나는데 저기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과천 사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못 사잖아. 색깔이 너무 새빨갛잖아요. 이게 내가 새빨갛게 칠한 게 아니라 2등이 3천인데 얘는 5천이잖아. 이게 자동으로 엑셀이 칠해주는 그거예요. 수식이거든요. 내가 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지우고 그럼 이제 과천에 못 들어가니까 분당구부터 해서 최소한 이제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왜? 평당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시세, 지금 기준으로 여기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마피잖아, 마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피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1,000만 이상 되는 지역 중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는 거죠. 쌀 때 들어가서 비싸면은 계속 이제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이 2007년도, 8년도에 정말 잘 나간 거예요. 얼마큼 잘 나갔냐면은, 용인이 이제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신기 아파트를 분양해요. 예. 근데 그때 분당이 91년도, 93년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차가 됐잖아요. 낡았어. 분당에 살던 분들이, 옛날에 강남에서 분당 넘어올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새 아파트여서. 근데 분당이 낡다 보니까 용인에 뭐 성북동, 신봉동 이런 데다가 새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막 대형이야, 막. 대형에다가 분양가가 한 평당 1,700, 1,800이니까 수평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냅다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도 있으실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옵션 더하고 뭐 분양, 발코니 확장 비하니까 막 평당 2,000까지 갔거든요. 나중에 미분양이 된 거예요. 입주장 됐는데 아무도 입주를 안 해. 그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그래서 총액으로 한 평당 2,000 됐는데 800까지 빠졌어요. 평당.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수지구에 있는 그 새 아파트들 분양할 때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분당을 넘어섭니다. 평당 4,000까지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2,000에 분양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4,000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4,000이 안 되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원래 비쌌던 입지들은 비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000 넘어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과천밖에 없잖아요. 그쵸? 요 밑에 지역에서는 평당 4,000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 되는 것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플러스 4,000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왜? GTX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GTX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 줬다고 생각해요. 평당 1,000만 원짜리를 평당 4,000까지 만들 수 있는 저는 제일 획기적인 치트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평당 4,000이 넘어간 데가 어디예요? 성남밖에 없어요, 지금. 판교는 4,000 넘잖아요, 지금. 분당도 획기적으로 4,000 넘고. 근데 GTX A가 뚫리게 되면은 저는 동탄부터 파주 운정에 있어 초역세권 지역들은 평당 4,000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쵸. 초역세권이에요, 대신.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파주가 되고 화성이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아까 기존 구도심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신안산선이 개통된다거나 GTX C가 개통된다거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 공사할 것들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돼. 그러면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리모델링도 가리지 마세요. 저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좋다고 생각해. 왜? 이거 빠르니까. 전 초과이익 환수금 되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팔아도 돼.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이 한 장 장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